지금 이 장면 여러분은 절대 그냥 넘기지 못할 겁니다. AI 로봇이 스스로 반도체를 열고 그 칩을 자신의 몸에 장착한 다음 또 다른 로봇을 작동시키는 이 장면.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미래의 칩을 만든 곳이 엔비디아도 아니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아닌 바로 삼성전자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술을 직접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은 유럽의 AI 개발자. 그가 삼성 본사에서 목격한 광경은 상상 이상이었고, 그가 한국을 떠나며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진짜 인공지능의 시작은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서울이었다. 이 영상 한번 재생하면 절대 중간에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한 외국 기술자가 체험한 대한민국 기술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로봇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해온 한 엔지니어입니다. 지금 이 사연을 한국에 보내는 것도 참 어색하고 낯선 일이지만 그만큼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삼성이라는 이름을 통해 일어났기 때문에 꼭 공유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야기는 약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유럽 내에서 나름 잘 알려진 로봇 스타트업의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차세대 피지컬 AI 플랫폼을 개발 중이었고, 저희의 목표는 사람이 걷고 만지고 느끼는 방식을 최대한 가까이 모방하는 인공지능을 실제 로봇에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리즘은 잘 짰습니다. 딥러닝 기반의 강화학습, 시뮬레이션 환경 설계, 적응형 제어계까지 모든 부분이 유럽 연구소들 사이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았죠. 하지만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두뇌였습니다. 그 복잡하고 무거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AI 전용 반도체 칩이 없었던 겁니다. 저희는 미국의 엔비디아 칩을 주로 사용했지만 성능은 만족스럽지 못했고 가격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어요. 특히 공급망 문제로 23개월씩 부품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중국 제품도 몇 번 테스트해봤지만 솔직히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유럽산 칩은 아직 상용화 전 단계였고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AI 로봇이 진짜 인간처럼 움직이려면 지금의 칩셋으로는 불가능한 게 아닐까? 저는 거의 집착에 가까운 상태로 전 세계 AI 반도체 관련 논문과 뉴스를 샅샅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논문을 뒤적이고 동료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혹시 어디선가 실험적인 기술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확인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팀원이 툭 건네준 링크 하나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삼성 차세대 피지컬 AI 칩 진일 1.0 공개 자체 학습 최적화 구조 구현. 처음엔 별 기대 없이 클릭했습니다. 사실 삼성이라는 이름은 제가 아는 한 스마트폰이나 메모리 반도체로만 유명한 기업이었거든요. AI 반도체, 특히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칩을 만들었다는 기사는 처음이었고 너무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기사 안에 포함된 영상 하나를 보고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삼성 칩을 장착한 사족보행 로봇이 스스로 칩을 장착하고 그걸 기반으로 다른 기계를 작동시키는 장면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봐온 수많은 로봇 영상 중 가장 현실적이고 동시에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저게 진짜인가? 처음에는 조작이 아닌가 의심했지만
기술 설명과 영상 프레임 분석 자료까지 확인한 후 확신했습니다. 저건 연출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기술이야말로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진짜 피지컬 AI다.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심지어 유럽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에서 이 기술이 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삼성은 그저 대기업 중 하나가 아니라 어쩌면 이미 로봇 두뇌 시장을 뒤흔들 준비를 끝마친 그 기업이었던 거죠.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 연구소에 휴직을 신청했고 삼성 본사가 있는 대한민국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이건 기사나 논문으로는 안 돼.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해.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거의 모든 시간을 삼성의 기술 리뷰 자료를 분석하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해 공기부터 달랐던 그 서울의 에너지, 사람들의 속도감, 모든 게 빠르고 정돈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뭔가 다르다. 제가 직접 보고 싶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그 전설적인 칩, 진일.0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그토록 복잡한 AI 연산을 초저전력 구조로 실시간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진짜로 세상을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승제목. 삼성 본사에서 마주한 미래의 두뇌. 서울에 도착한 날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기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정돈된 구조, 자동화된 입국 절차, 그리고 AI 기반 안내 로봇이 친절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공항인가요? 아니면 전시장인가요?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코펜하겐처럼 차분하고 정적인 도시 분위기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곳은 생동감으로 가득했고 무엇보다 기술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녹아들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본사 방문은 일종의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메일로 신청서를 보내고 기술 교류 목적임을 명확히 밝혀야 했죠. 사실 저는 삼성에 큰 기대를 걸고 온 입장이었기에 혹시 거절당하면 어쩌나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기술 홍보팀에서 보낸 답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열린 기술은 누구에게나 보여줄 가치가 있습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저는 삼성이라는 회사의 철학에 감탄했습니다. 보통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기술 보호를 이유로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며칠 뒤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본사 R&D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가는 길은 마치 미래 도시를 통과하는 느낌이었어요.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존, 고속 전기버스 노선, 도심 속 스마트폴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본사에 도착하자 안내받은 회의실에서 한 명의 연구원분이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젊고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는데 유창한 영어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Welcome to 삼성 드라이브 빅. I believe YOUR이 he to meet 진일.0. 그 말을 듣자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짜 진일.0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회의실 옆 작은 전시실로 들어서자 중앙에 커다란 강화유리 상자 속에 그 칩이 있었습니다. 크기는 손톱 2개 정도였고 겉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구원은 그 칩을 소개하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도체가 아닙니다.
진 1.0은 인간의 직관, 기억, 피드백 학습을 동시에 처리하는 최초의 피지컬 AI 최적화 칩셋입니다. 삼성은 이걸 위해 7년간의 내부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세계 최고의 회로 설계 인재들과 협업하여 완성했죠. 저는 무언가 큰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팀이 애써 쌓아올린 알고리즘, 수천 줄의 코드들이 이 작은 칩 하나만 있으면 실시간으로 구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뭔가 벽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삼성의 기술진은 단순히 칩을 만든 것이 아니라 칩이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을 수정하는 과정까지 전부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핵심은 뉴로 모듈이라는 회로 구조였는데 AI가 인간처럼 실패를 통해 배우고 실시간 피드백을 반영해 적응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칩이 K- 콘텐츠 기반 XR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훈련된 데이터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한국이 잘하는 K-POP 콘서트, 온라인 팬덤 활동, 버추얼 아이돌 세계관 같은 것들이 로봇이 학습할 수 있는 고도화된 현실 기반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변환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나라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 로봇이 살아갈 환경을 먼저 만들고 있었던 거구나. 진 1.0의 데모 테스트 장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중형 사이즈의 사족 보행 로봇이 조그만 테이블 위에 놓인 다양한 물건을 스캔하더니 그 중에서 유리잔만 조심스럽게 집어 이동시키고 빈 종이컵은 그대로 두는 겁니다. 전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유리잔만 옮긴 거죠? 라는 제 질문에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AI가 유리잔은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한 위치로 옮기고 종이컵은 위험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사전에 입력된 것이 아니라 영상 기반 데이터와 반복 경험을 통해 스스로 학습한 결과입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갈망했던 스스로 판단하고 적응하는 로봇의 실현은 이미 한국 삼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현실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너무 당연히 실리콘밸리만 바라봤던 게 아닐까? 하지만 진짜 미래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서울의 야경을 보며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도시는 단지 도시가 아니라 세계의 미래를 실현하고 있는 실험실이다. 전 제목. 오해 속에서 피어난 신뢰, 그리고 진짜 한국을 보다. 삼성 본사에서의 견학 이후 저는 깊은 감동과 동시에 묘한 혼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 1.0 칩셋을 직접 보고 그 성능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느껴졌던 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기술력 너머의 철학과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감탄만 하고 한국을 떠났다면 저는 이 나라에 대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뻔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 강남에서 열리는 한 스타트업 피칭 행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삼성에서 만난 한 연구원이 소개해준 행사였고 대한민국의 로보틱스 및 XR 관련 스타트업들이 대거 참여한다고 하여 큰 기대를 안고 방문했습니다. 행사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매우 진지했고 수준 높은 기술 시연들이 이어졌습니다. 그중 한 스타트업이 발표한 기술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로 XR 콘텐츠 기반의 시뮬레이션 환경을 로봇 훈련에 활용하는 플랫폼이었죠. 쉽게 말해 한국이 K-POP 공연을 위해 만든 가상 무대 세트나 버추얼 팬미팅 영상이 로봇 AI의 가상 훈련장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접근인데요.
저는 즉석에서 그 스타트업 대표님께 인터뷰를 요청드렸고, 그분은 매우 겸손한 자세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XR 기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리얼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단순한 콘텐츠로 소비되지 않고 이제는 AI 학습의 고도화된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기술이 기술만으로는 의미가 없구나. 콘텐츠와 감성, 문화와 연결될 때 비로소 세상을 바꾼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피칭이 끝난 후 행사장 근처 식당에서 여러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따뜻하고 친절하셨지만 제가 낯선 외국인이다 보니 일부 대화에서 살짝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 대표님이 한국말로 외국인이니까 이거 못 먹겠지? 라는 말을 하셨는데 농담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 순간 조금 서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제 치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전에 유럽에서 받았던 레진 치료가 떨어져 나가며 이가 시리고 통증이 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본 한 한국 스타트업 대표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치료했던 치아가 문제가 생겨서 이가 아파서 식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분은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근처의 치과를 검색하시고 지금 바로 같이 가시죠. 여기서 5분 거리에 야간 진료하는 치과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이 시간에요. 지금 8시가 넘었는데요. 걱정 마세요. 한국은 대부분 병원 예약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야간 진료도 많아요. 그리고 외국인 진료도 가능하니까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그분은 저를 데리고 정말 5분 만에 치과에 도착했고 그곳에서는 별다른 대기 없이 영어 가능한 간호사분이 접수를 도와주셨습니다. 진료는 불과 15분 만에 끝났고 치료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치료 비용이었습니다. 총 치료 비용이 35,000원입니다. 실화인가요? 유럽에서는 같은 치료를 받으려면 최소 300유로 이상이 들고 예약은 한 달 전에 해야 했을 겁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충격은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사람들의 생활 속에 시스템이 제대로 녹아 있구나. 돌아오는 길에 그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배려를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도와주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도 예전에 외국 가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서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한국이 진짜 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 더 따뜻한 기술을 만들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날 피칭 행사에서 느꼈던 작은 거리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오해일 수도 있었던 상황, 낯선 문화 속에서 조금은 당황했던 순간이 이제는 잊을 수 없는 감동의 기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단순한 기술 국가가 아니라 사람과 기술이 함께 진화하는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의 칩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지만 진짜 감동은 한국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시스템 속에 스며든 배려의 기술이었습니다. 결 제목. 이제는 저의 심장이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단지 하나의 기술을 보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삼성전자가 개발한 진 1.0이라는 작은 칩 하나.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칩 하나가 저의 생각, 가치관, 그리고 앞으로의 삶 전체를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저 로봇을 더 잘 움직이게 하기 위한 여정이었는데, 이제는 저 자신이 그 로봇처럼 변화하고 배우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번 삼성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기술 시연이 아니라 단순히 작별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죠. 연구원분들과 짧게 인사를 나누며 그동안 느낀 점들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당신들의 기술은 단순히 성능이 뛰어난 게 아니라 세상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기술은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고, 그 점에서 한국은 이미 한참 앞서 있습니다. 연구원분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늘 기술을 만든다는 생각보다 기술로 세상을 바꾼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게 삼성의 철학이고 대한민국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곧 저의 마음속 깊이 각인되었고, 그 뒤로도 계속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한국에서 겪었던 모든 경험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고속버스 내부에서 보았던 무선 충전 패드, 자동 정산 시스템, 편의점의 무인 계산대, 그리고 매장 곳곳에 설치된 AI 기반 안내 시스템. 그 모든 것은 단지 신기한 기술이 아니라 이미 생활화된 미래였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어린 초등학생 아이가 스마트폰 앱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하더니 어머니께 다음 버스는 2분 뒤에 와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이 나라의 미래가 얼마나 탄탄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유럽으로 돌아갈 예정이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기술 도입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기술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국가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기술, 문화, 감성, 효율, 그리고 사람이라는 요소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먼저 답을 내리려는 기업, 그리고 전 세계가 그 방향을 주목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귀국 후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으로부터 초청 제안을 받고 현재 정식으로 이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인가요? 라는 질문을 요즘 자주 듣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곳은 기술이 사람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평생을 바쳐도 후회하지 않을 기술의 심장이 뛰고 있는 곳이니까요. 물론 아직도 한국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들 합니다. 규제, 관료주의, 투자 환경 등.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었고, 삼성이 있었고, 한국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삼성과 같은 기업들과 함께, 그리고 그 기술을 통해 세상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 한국을 떠나며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나라는 전 세계 수많은 기술자들에게는 감탄과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 사실을 꼭 잊지 말아주세요. 이상으로 한덴마크 기술자가 경험한 삼성과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진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